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빈이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지체되는 가장 큰 요인이 송달 관련해서 하나의 또 큰 축이죠. 뭐 환가라든가 매각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소송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있고, 부인 소송.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채권자에 대한 송달입니다. 다만 이 송달은 파산관제인의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 송달은 국가의 공증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거는 송달 실시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정명령의 수범자는 대리인 내지 채무자죠. 상대적으로 관제인은 송달 안 된 거를 종합보고서에 체크만 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채권자, 채무자들한테 좀 권고하는 정도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죠. 다만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왜 이렇게 안 끝나는가 할 때 이 송달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산 신청 서비스를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송달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절차의 개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해야 한다.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 도산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회생 절차의 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가 있는 때는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바,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송달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개인 파산 절차에서 송달이 필요한 절차 중 재판장, 판사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절차는 4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파산 성호 시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유자에게는 파산 결정 등 서면을 송달해야 됩니다. 둘째, 통상 파산 성호 결정 당시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은 추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배당 절차 진행이 예상되어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지정하는 신고기간 등 지정 결정을 하는 경우 위 결정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건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 시부인과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셋째, 채권 조사기일에서 신고된 파산 채권에 대한 이의가 진술되었음에도 해당 파산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이의 사실을 파산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넷째, 면책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할 뿐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불복의 기회를 주장해서 개별적인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송달을 안 하고요. 이의한 채권자에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의한 채권자에게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채권자 주소 미기재. 신청인은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과 별도로 채권자 주소록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제출해야죠. 그러나 특히 개인 채권자에 관하여 채권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채권자가 실수로 채권자 주소를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장통에서의 그 김과장, 이대리, 김부장의 그 대출 채무죠. 이름도 모르죠. 휴대폰 번호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일수 채무. 이 주소 보정 명령 및 재송달이 지체. 신청인이 기재한 채권자 주소로 가령 파산 성호 결정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된 경우 주소 보정 명령 및 재송달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때맞춰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일이 도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 경우 채권자 송달을 위하여 집행을 속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게 참 힘듭니다. 영업활동을 하던 채무자들 중에는 해외에 소재한 채권자가 거래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소재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반적인 송달 절차에 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외국의 관할법이나 중앙당국에 촉탁하거나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에 촉탁하여 송달을 실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으로 채권자 주소 미기재 및 공고과정 관련해서 우선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채권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속한 보정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 주소를 기재하고 채권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판결문이라든가 공정증서라든가 차용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경우 다른 대부업체나 유동화 전문회사에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많죠.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 그야말로 양도가 특징이죠. 넘어갑니다. 자주.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경우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마이데이터 산업, 고객의 전속 요구권의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야, 이건 저도 처음이네요. 마이데이터 산업. 특이하네요. 회생법원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이용자 자격을 부여받거나 이용자와 제휴함으로써 무비용 또는 저비용으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 파악 및 부채증명 발급 등의 노력을 혁신적으로 덜어줄 것을 기대하죠. 앞으로 저도 뭐 옛날에 예상했지만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이제 파산 관제인 변호사도 있고요. 법무사도 있지만 대리인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이제 융성하면 내가 동의만 하면 내 보험 계좌, 내 금융 계좌 너네가 다 알아서 해. 관제인이고 법원이고. 난 뭐 뒤져봐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고난을 위임받은 판사나 관제인이나 아니면 법원 직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조회하는 거죠. 지금도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만 갖고 오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전 서류를 다 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빼고. 그 역할을 법원의 AI나 관제관 혹은 법원의 어떤 주무관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보험 정보 다 조회해.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끝.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 조회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상속재산 조회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해봤더니 전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금융자료, 통합, 활동, 비활동 계좌 해봤더니 의미 있는 계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모든 자료를 다 통합해서 의미 있을 때만 이제 그 관제인이 선임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를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참 무서운 얘기죠. 점점 변호사나 관제인 이제 나가리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개인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을 바라지만 채권자의 채무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소 보정 명령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령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등본이 나옵니다. 등초본이.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우선 기록에 첨부된 각종 채권 원인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죠. 만일 채권 원인 서류상 주민번호를 알 수 없다면 채권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한 사실조회, 계좌번호를 활용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송달을 알 수 있는 채권자의 송달 공고 가름을 활용하는데 주민등록 초본상 채무주소지로 송달했음에도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경우에는 송달 가름 공고를 인정하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 경우에는 재송달이나 집행관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 불능이 되면 송달 고름 강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잘 보여야 돼.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송달 가름 공고 살지 않는 게 명확한 거죠. 근데 폐문부재는 뭐 낮에 저녁 낮에 직장 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수취인부재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하죠. 어디 갈 수도 있죠. 지방에 갈 수도 있고 해외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폐문부재와 수취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이나 다시 한번 송달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관 송달은 이제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 주말 특별 송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공고 가름. 그러니까 공고 가름이 조금 더 어렵죠. 폐문부재라든가 수취인부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송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송달이라는 게 마이 데이터 산업이 되는 게 각광을 받을 시절에는 이제 좀 그런 미래의 어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